6월 1일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강경 노선으로 이렇게 치달아 가는 것 아닌가. 대립구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수도권이고 네. 이런 부산 같은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슨 강경으로 치닫고 뭔 난리 법석을 떨어도 사람이 없으면 인물이 없으면 되지를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에서 그동안 특히 서울시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즘은 뭐 나온다는 말도 없고 추미애는 또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나간다 해도 발목 다 잡을 그런 상황이고 서울에도 사람이 없어요. 부산에도 그동안 부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장관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했는데 이제 거대 담론 시대는 지나고 생활정치 시대로 들어갔다. 우리 같은 운동권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자유민주가 어쩌고 투쟁하고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생활정치로 이제 우리 정치가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니까 586, 386 운동권으로 싹 물러나야 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러나 버리니까 사람이 또 부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래도 꽁 대신 뭐 닭이라고 송영길이라도 불러다가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송영길이 서울 대표. 예. 뭐 이게 저는 두 자로 글자 두 자로 평론하면요. 예. 두 자로만 이게 하면 땡큐. 송땡큐입니까? 송영길이 넣으면 이게 땡큐죠. 예. 송영길은 이게 뭐 제가 세 가지만 말할게요. 불가론을. 야. 자, 첫째는 이게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제가 순서대로 말합니다. 이번에 대선 패배는 제일 책임 큰 게 문재인, 예. 그 다음이 이재명, 예. 그 다음이 송영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가 윤호중입니다. 이런 게 대선 패배 책임자를 또 낸다? 이게 되겠습니까? 첫째 이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대선의 시대 정신은 586 주사파 너 거기 많이 묻으니까 이제 물러나라. 이런 게 586 운동권 주사파 좀 이게 그만해무라. 이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송영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송영길이가 서울에 연고가 있습니까? 아무 연구 인천에 뭐 시장하고 국회를 했지 서울 시민을 우롱합니까? 완전히 서울 시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런 게 패장 중에 패장, 연고도 없는 사람 586 운동권을 서울시에 공천하면 그럼 이게 오시오시오 거저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땡큐죠. 뭐 좋은 거죠. 저는 뭐 제가 보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반반으로 보는데 송영길이가 되면 우리는 이게 서울시를 거저 먹는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에 대해서는 이재명도 좋아요 이걸 눌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제 초선 의원들 이제 바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뻔하니 누가 시킨 거지요. 해서야 바람 잡아오고 좋아요 눌렀는데 또 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서울에서 종로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이낙연이 나가든가 정 안 되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라도 이렇게 대타로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임종석이도 늘 이름은 오르내리는데 지금 임종석이가 걸린 게 비리 사건으로 걸린 게 지금 대추남에 영 걸리듯이 영 걸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올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이나 김동연 카드도 혹시 가능한가요?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요. 예. 이재명이 이게 최선의 카드를 서울의 송영길, 경기도의 김동연, 그다음에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책임자로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예. 이게 이재명의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당권으로 도전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는 수사받는 게 너무 많아가 자기가 이게 살려면 간판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가 여기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하면 설마 야당이 대표를 구속했나? 예.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큰배가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가장 믿을 게 그래도 서울은 이낙연이 정세균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를 서울에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담판했던 김동연이는 경기도로. 이번에 합당하니까 내고, 그다음에 자기는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아마 요렇게 꿈꾸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빨리 복귀하면요, 결국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식상한 거예요. 최소한 이게 졌으면 좀 옛날 DJ나 딱이 반성 좀 했잖아요. 예. 이렇게 빨리 복귀하면 저희로서는 뭐 저는 그 구도가 우리 단들은 좋다 봅니다. 이재명이가 복귀해서 비대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서울대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김동연이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저는 우리한테 나쁜 구도는 아니다. 오히려 왜 전부 이게 선거 패배 패장들이 책임도 모르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 그런데 서울은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굳건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 뭔가 경선을 좀 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서울이고 이게 부산이고요. 부산은 뭐 그냥 박형준- 사람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 박형준 시장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경선이 또 축제 분위기로 가면요, 그게 또 관심을 끌어요. 예, 너무 이게 그냥 부전성으로 본선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럼 이게 재미없죠. 야당은 막 경선하면서 또 쇼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 박주민 정도가 넣어가지고, 박주민이 있잖아요, 주렁주렁. 예. 이게 박주민 넣어가지고 뭐 송영길하고 경선하는 또 쇼하면 예. 조금 이게 관심이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오세훈 시장도 뭐 저는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하는 게 맞고요. 박주민 또 박용진 이런 의원들이 나와가고 경선 분위기를 조금 살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은 뭐 박영준 현 시장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경태, 하태경, 박민식 전 의원 등 뭐 그냥 여러 사람이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김혜영 전 최고위원 외에는 별로 거론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울과 부산 이 양대 산맥에서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어제 양산을 거쳐서 부산에 해운대 가서 쭉 구청장 또 후보 한 3분 만났거든요. 지금 여기 부산의 여론은 민주당이 현역이 지금 쫄았어요. 부산시당 위원장이 박재홍가? 예, 그렇죠. 박재홍가 있죠. 예, 이 사람이 사람. 그 이재명이 선거 며칠 앞두고 이광재 있잖아. 이광재하고 골프 치료가 완전히 당원들한테 찍혀가지고 박재호가 못 오고, 그다음에 TV 노가 좀 나불대는 거 있잖아. 그 전재수인가? 예, 전재수. TV 좀 많이 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전재수도 이게 쫄아가 안 오고, 그다음에 최인 오잖아. 이 다 안 논대. 자기들에게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애들이 뭐 쓴소리 김혜영이나 몇 명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부산은 뭐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될, 지금 상당히 부산 경남은 제가 분위기 보니까요, 거의 이게 국민의힘이 앞서갈 거고요. 다만 이제 경남에서 그 김해 있잖아요. 김해 정도? 아마 이게 양산. 이재명이가 경남에 딱 40% 넘은 게 3개 문제입니다. 김해, 양산, 거제거든요. 그러니까 김해가 제일 많이 넣었어요. 왜? 노무현 그 때문에. 그 다음에 양산은 이번에 문재인 내려가잖아. 그럼 이게 두 군데가 좀 접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역시 경기도가 뺐느냐, 이 민주당이 지키느냐,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너도 나도 웬만하면 해볼만 하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대선에서도 46만 표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앞선 거죠. 그래서 뭐 조정식, 안민석, 염태영, 최재성, 김태년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김동연, 차주설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곧 결정한다는 거고, 거기에 김영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심재철 또 함진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경기도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하고 성남시장을 찾아와야 해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요. 제일 걱정하는 게 경기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게 그 여세를 몰아서 네. 이길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윤석열 후보들이 5% 정도 졌던 지역이고 예, 그렇죠. 5%. 이게 그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전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 땡큐는요 안민석이에요. 안민석이가 당내 기반은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이가 어떻게든 경선에 이기가 후보가 되면 그러면 이게 희망이 있어요. 안민석이는 진짜 확장력이 없어요. 오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김동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게 그 경제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인지도나. 예, 그럼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지역구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서 이게 유승민이는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뭐 객관적으로는 이게 유승민이 경쟁이 있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유승민의 정치 스타일을 안 좋아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했는데 가장 필승 카드는 이게 그 안철수나 원희룡인데 원희룡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안철수도 이게 지금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좀 이게 인물이 좀 이게 좀 빈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심재철 의원도 그렇고 김영환 의원도 훌륭한 분위기는 맞는데 근데 좀 아무래도 과거에 좀 이게 약간은 올드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저쪽에서 경제나 참시장이 놓았을 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이게 걱정이 되는 따라서 이게 경기도를 사수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어떻게든 이게 저는 대선급 주자 중에서 계속 물색해서 당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안 되면 이게 안철수라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아마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원희룡도. 그래서 이게 유승민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유승민하고 이제 김동연이가 붙으면 경제 전문가끼리 이런 게 빅매치가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다선 의원이고 대선 후보까지 2번이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기가 없고 경기도는 전혀 또 연고도 없고 관심도 두어본 적이 없고 또 지난 대선에도 뭐 끝에 잠깐 얼굴 비쳤을 뿐이지 처음부터 좀 화끈하게 나서서 도와주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무슨 그렇게 목리를 부릴 아무런 이유는 없잖아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야 좀 억울하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 이유로 그렇게 목리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그 우스갯소리로 누가 야 이준석이 너 나가라. 이준석이 보고 유승민이 안 나가면 이랬더니 이게 이준석 측에서 상당히 반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를 흠지로 떠밀어 가지고 난 당 대표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만큼 좀 이게 사람이 경기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요. 이 경기도에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승리해야만 완전하게. 그렇죠. 항상 그 중앙 권력은 저희가 교체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게 2% 부족합니다. 이번에 그 6월 1일 지방 권력까지 완전하게 교체해야만 100%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된다. 저는 지방선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방 권력도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부분. 지방 권력을 확실히 찾아와야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지방 권력을 찾아오지 못한 데서 민주당이 172석, 180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하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이겨놓으면 민심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설설설 길 수밖에 없어요. 민심에 따라서. 그런데 지방에서 울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서 지고 그랬다 하면 저쪽에서 기가 팍 살아나. 민심은 따로 있다. 0.7 이거 이제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한 2, 3년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럼요. 지금 이게 또 이게 좌파들의 여론 조작질도 많거든요. 오늘 이게 리얼미터 보세요. 아니 문재인 지지율이 윤석열 당선자 지지율보다 높게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 우파도요. 아직은 이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게 대선의 연장이다. 완전하게 6월 1일까지 승리해야만 자유우파가 완전하게 정권 교체를 하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뭐 자리 다툼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전투 중이다.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운동화끈 졸라매고 끝까지 우리 지방선거까지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긴장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100% 공감을 표시합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